벌써 한 10년 전 이야기인 것 같은데 2011년 가을 정도에 EQM3를 구입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타고 있고 또 올해 이제 10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제네시스 쿠페 그 3.8 수동으로 이제 나름 막 운전 좀 한다 깝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영암 그 서킷 그 고속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펜스를 제대로 한번 들이받고 뭐 또 차는 차대로 수리하고 또 펜스는 또 펜스대로 물어주고 뭐 그렇게 이제 멋모르게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친한 형이 이제 갑자기 그 EQM3 흰색을 산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아마 그 국회의사당에서 그 IFC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지하도로가 있거든요. 아마 그 도로가 맞는 것 같은데 그 지하도로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젠쿱을 타고 있었고 근데 그 형은 이제 M3를 타고 이렇게 나란히 그 도로로 진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왠지 모르게 창문을 이렇게 내렸거든요. 이제 창문을 딱 내렸을 때 그 EQM3의 그 후드가 제 바로 위치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연출이 자연스럽게 됐어요. 근데 그 EQM3의 후드에서 새어 나오는 그 엔진 사운드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사실 지금은 제가 그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도 당연히 좋게 느끼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소리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 소리는 뭐지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뭐랄까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좀 확 끌렸거든요. 뭔가 막 그 쇠들이 막 비벼지고 뭔가 탁탁탁 치는 소리도 하면 근데 탁탁탁 치는 소리가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게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막 어떤 그런 말로 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소리들에 제가 그냥 확 홀리게 된 것이죠. 뭐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공회전 하고 있는 그 사운드 말고 주행하고 있는 그 와중에 그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네, 그 소리에 제가 이제 확 홀렸죠. 그리고 이제 그 형하고는 뭐 굉장히 친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귀했거든요. 그 EQM3가 10년 전이니까. 근데 그 차를 흔쾌히 이제 시승해 보라고 핸들을 딱 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마다하지 않고 딱 시승을 했었죠. 근데 시승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타던 그 제네시스 쿠페 3.8 그 수동 모델이었는데 그 차도 전 주인이 이제 엄청 좋은 것들 뭐 고압축 하이킴이라든지 뭐 HKGS 뭐 쇼크이라든지 뭐 브렘보 6P, 4P 그때 당시 GT킷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리고 또 막 휠도 일본에서 제가 막 국내 유일한 거 직수해가지고 끼고 있고 아무튼 상당히 고가의 파츠들로 이렇게 튜닝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그런 차였기 때문에 나름 그 38 수동 중에서도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그런 차였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EQM3를 딱 타보는 순간 이 손이나 뭐 발, 또 귀, 몸 이렇게 이런 쪽으로 전해지는 느낌 자체가 아예 차원이 달랐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EQM3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 변태스러운 그런 엔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EQM3의 엔진은 그 260M5의 그 10기통 엔진에서 기통 2개를 떼어낸 뭐 그런 형식이 이제 베이스가 되는데 사실 그 4000cc 자연흡기 V8이라는 게 조금 애매하죠.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거를 6기통으로 만들자니 너무 이제 기통 수가 적어지니까 피스톤은 커져야 돼서 필링이 너무 무거워지니까 이건 또 BMW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또 8기통으로 하자니까 뭔가 좀 그 8기통만의 웅장함이 조금 떨어질 것 같고 뭐 그렇다고 이제 246 M3보다 이제 더 출력은 세서 좀 강하게 보여야 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그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애매함이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이제 전화위복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EQM3의 그 4000cc V8 사운드는 그 저RPM에서는 나름 또 V8답게 그르렁 거리는 그런 맛이 또 나고 그 고RPM으로 가면은
그 V8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그 하이톤 사운드, 이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지니게 된 것이죠. 물론 그 정통 그 고백이랑 뭐 6000cc 뭐 V8 뭐 이런 것과 같이 정통의 어떤 그 그르렁거림은 또 아니고, 또 슈퍼카에 올려지는 그런 이제 V10의 어떤 그 하이톤까지는 아니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녔다는 것, 그리고 그 두 가지 사운드가 꽤 괜찮다라는 것은 그 292 M3 엔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애매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결과물로 인해 그 올해의 엔진상을 또 여러 번 수상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당시 그 S65 엔진을 제작했던 엔지니어들도 자기들이 만든 그런 결과물에 좀 놀라지 않았을까? 네, 그런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엔진 사운드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 엔진 사운드라는 것이 어떻게 길들이기를 하고 또 어떻게 그 주행을 하며 또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져요. 길들이기나 이제 관리에 따라 엔진 퍼포먼스, 그리고 뭐 진동이나 내구성 같은 것은 당연히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사운드까지 좀 달라진다라는 것은 좀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배기량이 낮은 엔진들은 그 고유의 엔진 사운드 자체가 잘 전달도 안 되고 뭔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저배기량 차들의 사운드까지 막 달라지는 것을 분간하기는 사실, 네, 그렇게 분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못하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292 M3와 같은 배기량이 좀 높은 큰 자연흡기 엔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그 서킷을 다니면서 그 레드존 맛을 자주 봤던 그런 292 M3 엔진은 조금은 더 앙칼진 그런 어떤 사운드를 내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RPM을 레드존까지 치지 않고 얌전하게 계속 주행했던 그런 차들은 RPM이 올라가도 그런 어떤 앙칼진 사운드까지는 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앙칼지다고 해서 뭐 아쉬움은 없어요. 뭐 기본적으로 차 자체의 그런 사운드가 워낙 좋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제 RPM을 좀 많이 써주면서 그와 동시에 관리까지 잘 해준 그런 292 M3의 엔진 사운드는 제작자가 뭐 의도를 했거나 혹은 그 제작자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사운드를 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차이를 아는 이유는 그 수많은 292 M3를 시동을 걸어보고 잠깐이지만 이제 운행을 좀 해보았기 때문인데, RPM이 굳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시동 걸고 RPM이 조금만 올라가도 엔진 사운드가 조금씩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292 M3의 엔진 사운드는 좀 뚜렷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뭐 이것은 그냥 지극히 제 100% 개인적인 추측인데, 292 M3의 그 엔진 사운드가 V8 치고는 유독 앙칼지게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유는 아마도 그 엔진의 재질이 좀 기여하는 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246 M3보다 이제 1000cc가 늘어났음에도 그 엔진이 더 가볍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246 M3의 3000cc보다 가볍다는 것은 그만큼 블럭이나 부품들의 재질이 좀 가볍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합금이 또 가볍다, 뭐 경합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경합금이기 때문에 그 사운드도 조금 더 경쾌하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 또 그 경쾌함을 넘어서 또 날카로운 사운드까지 좀 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은 이제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엔진 필링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자연흡기 엔진이라는 것이 뭐 필링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 자연흡기 엔진답게 그 악셀 그 온 오프시 동일하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무브먼트들, 뭐 이런 것들, 뭐 기본적인 것들은 잘 아실 테고, 292 M3의 뭐 그런 엔진 필링을 조금은 다르게 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차는 그 RPM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관성이 강하게 좀 작용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4000cc라는 배기량이 적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저 RPM에서는 그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엔진이 이렇게 돌기 시작하는 것은 약간 좀 더딘 느낌입니다. 그 물리적으로 이제 덩치 큰 엔진을 이렇게 막 돌리는 것이 쉽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그 RPM이 한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크랭크 축에 이제 관성이 더해져서 RPM에 좀 가속도가 확 붙는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제 악셀을 전개해서 스로틀이 열리는 그런 것보다 엔진이 먼저 이렇게 막 돌려고 하는 느낌? 좀 이게 과장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악셀을 이제 전개했을 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좀 뭔가 관성이 붙어가지고 RPM이 확 먼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점 때문에 292M3가 좀 사고차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이렇게 좀 관성이 확 붙어서 출력이 확 나오기도 하고, 원래 그 자연흡기 엔진의 특성상 최대 출력이나 그 최대 토크가 전부 이제 RPM 후반에 좀 몰려있기 때문에 RPM이 낮을 때는 조금 차가 만만했었는데 RPM이 올라가면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출력과 토크가 나와서 이제 조금 뭐랄까 그 사고가 좀 많이 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또 운명을 달리한 M3들이 굉장히 많죠. 가끔 보면은 뭐 공도에서 제어 장치를 끄고 탄다고 하시는 분들, 제어 장치를 안 끄면 재미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주 가끔. 그런 분들은 아직 이제 쓴맛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고, 대부분은 사실 제어 장치를 끄지 않잖아요. 분명히 제어 장치가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서 전손이 나는 292M3가 많다라는 것은 절대 이 292M3가 만만한 차는 아니라는 것이죠. 생긴 거는 그냥 이제 세단인데 뭐 페달 밟아봤자 뭐 초반에는 무겁고 잘 안 나가는 것 같으니까 생각보다 더 만만해 보이고, 그렇게 막 마음 놓고 타다가 갑자기 RPM이 확 올라가 버리면 이제 관성이 확 붙어버려서 사고가 나는 그런 어떤 수순인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순간은 아무래도 그 시동 걸 때인 것 같아요. 지금 타는 이 LCI는 제가 2015년인가 그때 가져와서, 사실 제가 이 292M3를 똑같은 색깔만 이제 2대째 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차는 2015년에 제가 한 10,000km 가져와서 서킷도 다니고 이제 차가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한 53,000km 정도 됐는데, 신형 M4가 나오고 또 M2가 나오고 제가 그 차를 또 한번 주행을 해보면서 이제 292M3는 서킷에서는 타는 차가 아니구나, 더 이상 초가 이 차로는 줄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은 게 대략 한 2년 전이거든요. 그 이후로는 제가 차를 거의 타지 않다 보니까 1년에 뭐 한 500km 정도 타나 거의 세워두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1대1 다이캐스트가 돼버렸는데, 그 아주 가끔 한 번씩 시트에 딱 앉아서 시동을 딱 거는 그 순간, 그래 이 차가 이랬었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M3를 292를 못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바라볼 때 바라만 봐도 되게 좋아요, 사실. 디자인이 지금 봐도 좀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은 프론트 뷰는 조금 구형 느낌이 나기는 합니다만, 그 사이드 뷰하고 리어 뷰는 정말 그 영원히 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 뷰는 일단 그 비율이 굉장히 훌륭하죠. 그리고 그 무언가 억지스럽게 디자인된 느낌이 아니라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사실 요즘 나오는 차들은 뭐 좋게 말하면은 뭐 미래지향적이고 뭐 더 진보된 어떤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약간은 조금
억지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292 M3의 사이드 뷰는 그런 억지스러움이 전혀 정말 1도 없는 그런 매우 자연스러우면서 그 앞쪽부터 뒤로 이어지는 그 세련된 라인이라든지 뭐 캐릭터 라인들 그런 구성이 굉장히 좀 훌륭하죠. 그리고 특히 개인적으로는 그 리어 뷰를 가장 좋아합니다. 저희 뮤지컬을 방문하시는 그 고객님의 292 M3가 이렇게 우 하면서 떠나가는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아, 내 차가 저렇게 이뻤었지 라는 그런 생각을 매번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실버스톤 컬러는 밤에 보면 정말 이쁘고 좀 고급스럽거든요. 뭐 개인 취향이긴 합니다만 이 실버스톤이라는 컬러 때문에 다른 그 292 M3보다 또 조금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당연히 운전할 때 드라이빙 할 때도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저는 워낙 이 차를 오랫동안 타면서 이것저것 많이 해봐서 그런지 지금은 이제 그냥 탈 때보다도 시동 걸 때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바라볼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차라는 게 사실 드라이빙 할 때 물론 좋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을 주기도 하거든요. 이 차가 이제 슈퍼카는 아니지만 슈퍼카 타시는 분들이 되게 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치 여성분들이 에르메스 벌킨 백을 1년에 몇 번 매겠어요. 근데 1년에 몇 번 매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자신이 벌킨을 하나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만족감을 많이 주는 것. 그런 것하고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이 영상을 여성분들이 보시거나 아니면 남편분들이 또 아내분들한테 보여주시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남편한테 왜 타지도 않는 차를 왜 갖고 있냐 이렇게 빨리 팔아라 이런 말씀을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92 M3 뿐만 아니라 BMW M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운전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BMW M을 좀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을 사람한테도 배울 수 있지만 차한테도 이제 배울 수 있기 때문인데 내가 핸들을 이만큼 돌리면은 차가 이제 어느 정도 돌고 또 내가 악셀을 밟아서 이제 스로틀을 전개를 하면은 차가 어느 정도 어느 타이밍에 얼만큼 전진하고 또 내가 브레이크를 얼마만큼 밟았을 때 차가 얼마나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는가 이런 어떤 느낌들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려면은 사실 BMW M만한 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브랜드의 스포츠카들도 많지만 그런 반응이 약간은 더디거나 이제 운전자에게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하는 반면에 BMW M은 비슷한 가격대의 타 브랜드의 그런 어떤 스포츠카 다시 말하면 세단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스포츠카 중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만큼의 어떤 그런 피드백을 주는 유일한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피드백은 연식이 오래될수록 정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F82 M4보다 292 M3가 더 정확하고 또 292보다 또 246이 더 정확하고 또 246보다 236이 더 정확하고 이런 식이죠. 왜 그런지는 또 제가 나중에 길게 썰을 한번 풀어볼 텐데 아무튼 일단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46 M3만 해도 요즘에는 제대로 된 차를 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쉽게 접할 수 있는 차 중에서 가장 피드백이 정확한 차가 바로 292 M3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292 M3를 한 번쯤은 경험해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그런 피드백과 더불어서 BMW 역사상 유일무이한 그런 V8 4000cc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좀 변태스러운 그런 엔진인데 그런 엔진까지도 경험할 수 있고 또 자칭 카 매니아들은 292 M3를 한 번쯤은 소유해보고 또 292 M3의 어떤 진가를 스스로
느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292 M3가 왜 명차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식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뭐 스포카를 뭐 안자만 봤지 제가 운전은 못 해봤고, 그 포르쉐까지는 그 선수분들만큼은 아니지만 서킷에서 나름 이제 제어 장치를 끄고 탈 정도는 되고, 또 실제로 차를 뜯어보기도 하는 입장에 있고, 또 나름 그 초보 정도는 벗어난 어떤 중수 정도의 어떤 기록도 낼 수 있는 그런 뭐 운전 스킬이라든지 식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저보다도 그 차에 대해서 식견이 더 높은 사람들, 운전도 훨씬 잘하시고, 뭐 제가 타보지 못한 스포카를 브랜드별로 이제 거치고 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292 M3를 하나같이 또 명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상당수는 이제 또 한 대씩 소장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즉 그 292 M3가 명차라는 말은 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차에 대해서 이제 식견이 정말 풍부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고 또 전해져서 또 차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퍼져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취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292 M3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차가 왜 이렇게 무겁냐, 좀 초반에 이렇게 더디냐, 지금 차랑 비교해서 좀 구식이다, 뭐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292 M3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292 M3가 왜 좋은지를 모른다면은 그 자동차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 식견에 의구심을 좀 품고 재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 좋은 것이 왜 좋은지를 모르는 것은 또 이제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글쎄요, 뭐 제가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한테 종종 매물 없냐고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매물들이 종종 눈에 띄기도 하고, 실제로 그 저희 오시는 손님들이 좋은 차를 잘 구매하셔서 이제 점검차 오시고 오일 교환차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주제 넘은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차를 싸게만 사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좋은 차를 좀 못 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점점 이 상태 좋은 292 M3가 시가 말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그 와중에 이제 하나씩 매물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또 너무 막 민트급의 너무 깨끗한 292 M3를 살려고 한다기보다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에 적당한 선에 M3를 구매하시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사고가 좀 크게 있거나 뭐 이런 것은 당연히 피해야겠지만, 너무 이제 깨끗한 차만 기다리다 보면은 또 글쎄요, 이제 너무 또 어떻게 보면 또 너무 깨끗한 차는 또 이제 너무 비싸게 나오니까 또 그것도 사기도 좀 부담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워낙 또 이 중고차라는 것이 구매를 해서 이렇게 수리해서 타는 맛도 좀 있기 때문에 너무 다 되어 있는 차를 사도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하고 적당한 가격의 차를 잘 고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